그러면 본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웹프지만 자료 있죠? 몇 페이지 펴시면 되냐면 없는 걸로 그냥 단쓰기 하고 싶으시면 나도 그리고 나도 몇 페이지일까? 4페이지 해석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싶으면 5, 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보기 편한 걸로 보면서 필기하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얘들아.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자. Adidas use three stripes trademark pivot. 아디다스가 이 세 개의 줄무늬가 있는 트레이드마크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네요. 결과가 이미 나와 있네. 톰 브라운이 이기고 아디다스가 졌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자. Adidas has lost a legal battle over a possible misuse of its three-stripe logo. 아디다스가 has lost 뭐 해버렸으더라? 져버렸네. 어디에서 졌지? legal 무슨 뜻? 법적 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것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었는지 over 이하가 설명해주고 있죠. 법적 분쟁에 관한 설명이니까 이 자리는 AM 처리를 하도록 할게. 그럼 이제 법적 분쟁의 내용을 보도록 하자. 세 개의 줄무늬가 있는 로고가 혹시라도 어쩌면 잘못 사용될 수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가능성 있는 잘못 사용되는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이츠에서 이츠는 누구 얘들아? 누구의 삼성한 로고지? 그렇죠. 삼손이니까 아디다스겠죠? 누가 먼저 좀 싸움을 건 거야 얘들아? 아디다스가 먼저 싸움을 건 게 되겠지. 얘는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가 우리 삼성 무늬가 잘못 사용될 것 같아요. 라는 것을 문제로 법적인 투정을 했는데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는지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자. 아디다스는 컴플레인즈 뭐 했다? 항의했죠. 누구에 대해서 항의했어? against 항의한 대상이 나와 있지 얘들아? 일단 이름은 톰 브라운이라는 미국의 패션 브랜드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볼게요. 콤마가 있고 난 다음에 which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일단 which는 접속사 중에 하나. which를 봤더니 바로 뒤에 어떤 단어가 보이고 있어? use라는 동사가 보이고 있죠. 그럼 일단 which는 정체가 없다. 그죠? 관계 동사. 선행사는 누구였을까? 앞에 있던 미국의 패션 브랜드인 톰 브라운이 선행사였겠죠. 톰 브라운은 패션 회사 이름인 거니까 사람은 아니었지더라. 그래서 뭘 썼어? 위치를 써서 관계 대명사절로 이어지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너희들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 봤니? 그렇구나. 배웠구나. 콤마 뒤에 관계 대명사가 나와 있는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자리죠. 그럼 이 위치를 대수로 바꿔 쓰면은 된다, 안 돼? 대시라는 관계사는 거의 모든 경우 웬만하면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언제였지? 그렇지. 잠깐만. 웬만하면 써도 괜찮은 that이라는 관계 대명사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관계 대명사 that을 쓰지 못하는 경우, 쓸 수 없는 경우, 쓸 수 없는 경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관계 대명사 쓰고 있는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소유격 자리에 절대로 쓰면 안 되죠. 두 번째가 언제였더라?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콤마 뒤에 이어지는 관계사가 나오는 계속적 용법인 경우에는 절대로 관계사 대신 쓰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뭐였더라? 언제도 못 썼더라? 뭐 뒷자리에? 아니고 그렇지. 전치사 뒷자리에 관계 대명사가 나오는 경우
이 자리에 절대로 대시라는 관계자는 쓰면은 안 된다는 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웬만하면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로 나오게 된다는 거. 첫 번째 소유격자를 쓰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콤마 뒤에 이어지는 관계사 자리에는 절대로 대시 쓰면 안 되고요. 세 번째가 뭐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일 때 그때 이 전치사 뒤에 절대 대시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도 봤던 것처럼 톰 브라운이라는 고유명사, 소유자가 있고 그래서 관계사를 콤마 찍고 이어지고 있는 계속 정법이었죠. 이 자리에 대수 쓰면 된다 안 된다? 네. 그럼 이제 동그라미 먼저 보도록 할까? Which is a four-stripe logo까지 묶어주면 되겠지. 동그라미는 회사는 줄무늬가 몇 개 있어더라? 4개가 있는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패션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할게요. Adidas said. 아디다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Four stripes were too similar to each other. 4개의 줄무늬가 어떻다? 너무 similar, 뭐하다? 너무 뭐하다? 비슷하다. 뭐가 비슷하다? 그것의 로고와 너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줄무늬 4개인 톰 브라운의 로고가 줄무늬 3개인 우리의 로고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착각해서 잘못 사용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얘들아. 질문, 문장은 몇 개야, 얘들아? Adidas said the four stripes were too similar to each other. 문장은 몇 개? 하나. 절이 몇 개? 2개. 그럼 절과 절을 읽으면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 있어야 돼. 어디에 뭐가 있었을까? said 뒤에 뭐가 있었을까? 대신 정체가 뭐였을까? 봐봐. Four stripes were too similar to each other.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절이네. 그럼 이 대신 뭐라고 부른다? 네, 그냥 단순 접속사 대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 대를 위치랑 바꿔 쓰면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냥 단순 접속사인데 특히 문장에서 said란 동사의 목적어의 명사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되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similar 무슨 뜻이었지? 뭐뭐와 비슷한. 이 단어는 특별한 전치사가 함께 쓰는 단어니까 조심해 주세요. 뭐와라고 해서 쓰면 다음에 전치사 위주로 쓸 것 같지만 쓰지 못하고 항상 전치사 to하고만 쓰는 단어. 무엇 무엇과 비슷한. 쟤는 항상 similar to로 기억을 하시면 된다. 이츠 로고에서 이츠는 누구야 얘들아? 이츠는 누구지? 얘는 아디다스가 되겠죠? 됐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아디다스는 주장하고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피해 보상도 그 피해에 대해서 7.8밀리언 달러의 돈을 배상해 주세요 라고 청구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밀리언은 얼마야더라? 100만. 그럼 780만이겠네? 그럼 얼마지? 78억이야? 780억? 지금 현재 10달러가 얼마지? 1,400원인 겁니까? 해주세요. 갑자기 궁금해졌다. 잠깐만. 1,300원이니까 70, 60, 100만, 10만, 곱하기 계산을 못하는데. 넘어갑시다. 아무튼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단어가 뭐가 나와 있으더라? however 나와 있죠? 이건 무슨 뜻? 그러나, 하지만 이건 무슨 관계? 역적. 반대 관계. 그러면 청구를 제기했는데 나왔으면 그 다음 결과는 아디다스에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부정적이겠죠?
네. 주리가 누구야? 배심원 단이 판단했죠. 결정을 내렸죠. 어떻게 결정을 내렸어? 톰 브라운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 수거 하나 기억할게요. In one's favor. favor 스펠링은 FOUR도 괜찮고 그냥 FAVOR만 써도 괜찮아. 위에 있는 건 영국식 스펠링, 아래에 있는 건 미국식 스펠링. 둘 다 괜찮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된다? 원스를 A라고 할게. A에게 유리하게 라고 해석을 하시면 배심원단은 톰 브라운에 유리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이제 설명해 줬겠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It said, 말했어. 이것은 누구야 얘들아? 그렇죠. 배심원단은 설명하고 말해주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는지 보도록 하자. Consumers were unlikely to confuse the two brands. 아마 소비자들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to confuse부터 브랜드까지 묶어주세요. 두 개의 브랜드를 confuse 뭐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혼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왜 그런지 as 이하가 왜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을 것 같은지 설명해 주고 있죠. As they were capable of distinguishing between different numbers of stripes. 왜냐하면 그들이 capable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할 수 있을까? 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istinguish가 무슨 뜻이었지? 구별하다. 보세요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숫자를 가지고 있는 줄무늬들 사이에서 그것들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브랜드를 혼동할 것 같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묶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문장이 하나인데 절이 무려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 첫 번째 절은 it said, 두 번째 절은 consumers were, 세 번째 절은 they were. 절이 몇 개야 얘들아? 세 개네. 근데 지금 접속사가 몇 개밖에 안 보여? 하나밖에 안 보이네. 절이 세 개면 기본적으로 접속사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 하나밖에 없네. 어디에 로고 있을까? 그렇죠. 세드와 컨슈머 사이에 뭐가 있었다? 살아서도 괜찮은 단순 접속사 대신 있었다는 소리가 그래서 여기 세드 대부터 마지막 수학까지는 목적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그러면 질문 it said에서 이신 누구야? 배심원단. 저기가 되겠죠? 배심원단에 설명한 거니까 얘들아. 다음에 또 질문 as they were에서 they는 누구야 얘들아? 누가? 그쵸. 소비자들이 다른 숫자를 가지고 있는 줄무늬를 구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혼동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됐어?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문장에 사용된 인사 근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할 것 같지 않다. 라는 표현이 뭐가 나와 있어? 할 것 같지 않다. 자, be unlikely 부정사. 부정사 할 것 같지 않다. 반대말이 뭐였을까?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긍정 표현은 뭐가 있을까? be likely. 또 부정사 쓰면 긍정 표현이 되겠죠? 소부정사 할 것 같다. 내가 해석을 잘못 써놨구나.
자, 뭐뭐 할 수 있다. 구문은 뭐가 나와 있어, 얘들아? be capable of. of는 단어가 뭐라고? of는 단어의 종류가 뭐다? 전치사. 그래서 만약 뒤에 동사 형태가 들어가면 항상 무슨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VING 동명사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말이 뭐가 있지? 뭐뭐 할 수 있다. be able. 다음에 뭘 써야 돼? to. 다음에 we 전사원형 최근 같아요. 뭐뭐 할 수 있다. 반대말 부정 표현 일단 첫 번째 be 뭐 할 수 없다. capable의 반대말 incapable of ing 동명사는 마찬가지로 be able의 반대말 able한테 뭘 붙이면 될까? unable 역시 to V가 나와 있으면 둘 다 모양은 살짝 다르지만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부정 표현이 만들어지게 구분해 주세요. capable이 있는 표현은 반드시 of ing 동명사를 써줘야 하고요. able이 있는 표현은 반드시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미는 서로 같아요. 뭐 할 수 있다, 없다. 됐어? 됐어, 얘들아?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지? Tom Brown makes high-end clothing and has worked with many top fashion companies. 일단 톰 브라운이라는 이 패션 회사 브랜드는 누구인지 설명해 주겠죠. 톰 브라운은 만들죠. 무엇을 만드나요? 클로딩, 의류를 만드는데 어떤 의류 얘들아? 하이엔드, 고급의 의류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has worked 일하거나 작업해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지 시제를 벌써 써야 되더라. has worked. 현재 완료를 쓰고 있다는 거. makes가 1번 동사였고 2번 동사가 has worked가 되겠지. 누구랑 일해보고 작업해 왔을까? 이제 이하와 묶어주세요. 많은 최고 패션 기업들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엄청 잘 나가는 패션 회사입니다. 말하고 얘기 되겠지 얘들아?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는지 보도록 하자.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톰 브라운은 디자인했는데요. 무엇을 디자인했어? 스카프를 디자인했습니다. 근데 이 스카프는 어떤 목적으로 디자인되었는 것이었는지 호이아가 설명해주고 있죠. 이렇게. 조 바이든이 누구지 얘들아?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추진했던 빌빈 베러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패션 컬렉션을 목적으로 톰 브라운이 이렇게 특별하게 스카프를 제작했습니다. 여기는 스카프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이걸 왜 디자인했는지에 관한 설명이니까 이렇게 동사 꾸미는 걸로 보도록 하자. ADM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빌리빈 베러라고 하는 패션 컬렉션을 위해서 톰 브라운 회사는 스카프를 디자인했었죠. 됐어? The dispute with Adidas goes back to 2007. 동사가 어디에 있을까? goes back. 주어는 누구였을까? dispute. 동사가 3인칭 단수죠. 앞에 있던 the dispute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아디다스와의 이 dispute 분쟁은 goes back to 어디로 거슬러 가는데 몇 년도로 거슬러 가는 거냐 아니라 2007년도로 거슬러. 근데 2007년도가 어떤 일이 생긴 시기였는지 한 말을 찍고 또 이렇게 when이라는 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2007년이란 특정 시기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외는 관계 부사가 되겠습니다. 얘는 관계 부사예요.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 톰 브라운은 사용하고 있었죠. 줄무늬가 몇 개 있는? 그 당시 줄무늬 몇 개더라? 네, 파천이죠. 프린스팝 디자인, 오너 재킷에다 줄무늬가 3개인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됐어? 그럼 지금 이 로고에 관한 분쟁이 처음이 아니라 소리겠지. 1차 분쟁은 언제였어? 2007년도가 1차 분쟁이다 소리가 됐죠? 그쵸?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자. 아디다스가 역시 그때도 프로테스트를 뭐 했다? 항의했죠. 비슷하면 뭐가 나왔을거더라? 불평을 제기하다. 컴플레인과 같은 말이 되겠네요. 항의했었죠. 그리고 항의를 받아들여서 브라운이 뭐 했어? 그 당시에는 스위치 바꿨어요. 삼선에서 무엇으로 바꿨더라? 질문이 4개로 바꾸게 되었어. 그 당시에 질문이 3개였는데 아디다스가 항의를 하니까 그 당시 브라운은 질문이를 3개에서 4개로 바꿨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브라운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Its design was not a problem. 이런 디자인의 로고의 디자인은 뭐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왜 문제가 아니었을까, 얘들아? 왜냐하면 이 두 기업들은 뭐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의 제품과 상품이 어떻게 differently 어떻게 다르게 are priced 가격이 책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because가 설명하는 이유가 지금 두 가지가 되는 거겠지. 일단 활동하는 시장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두 번째 가격대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브라운이 설명하길 그 로고의 디자인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쇠드하고 입치 사이 원래 먹을 수 있을까 얘들아? 네, 하고 있었겠죠. 이 대순 정체가 뭐였을까? 중에 특히 어떤 거? 단순 접속사 that. 왜? 디자인 was not a problem. 안전한 절이야, 부족한 절이야. its design was not problem. 안전한 절이죠. 그러니까 세드동사 가지고 있는 안전한 목적어 명사절 이어주던 접속사 대시 있었는데 사라져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단순 접속사 대신 1과 핵심 어법이죠, 얘들아? 잘 확인해 놔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분도가 일단은 끝났어. 오늘 한 것 중에 재밌는? 딱히 없어? 딱히 없으면 첫 번째 외부지는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외부지는 1로 같이 들어가세요. 바로 이어서 복습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데일리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외부지는 1번 보세요. ChatGPT and Google merge in AA 챗봇 레이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본격적으로 챗봇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구글의 대표 프로그램인 버드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가 만든 챗 GPT가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경쟁하고 있는 챗봇이 되겠지.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읽어주세요. 경민아. 첫 번째 문장을 읽어주세요. 첫 번째 문장까지만 읽어주세요. Wildfire. Wildfire가 뭐지? 그렇죠. 산불. 즉 새로운 온라인상의 혁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네, 설명이 문장이었죠. 다음 문장도 읽어주세요, 경민아.
네. 작년 11월 달에 기술 회사인 오픈 AI가 무엇을 출시했다? 챗 GPT를 출시했다. 근데 챗 GPT가 뭔지 모를까봐 하이픈을 이용해서 부연 설명해 주겠죠? 챗 봇하고 유 사이엔 원래 뭐가 있었다? 또는 위치가 있었다. 왜 대신에 쓸 수 있을까, 얘들아? 주제 봐봐. 너가 가질 수 있어. 무엇을? 대화를. 이지는 단어의 종류가 뭐다? 전치사. 지금 항상 뭐가 나와 있어야 한다. 명사. 목적어 있어야 한데 있어 없어? 없네요. 그 말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비어있는 상태. 그러면 완전한 절이야? 부족한 절이야? 부족한 절이니까 사라져버린 목적어 역할을 대신해주면서 특본이란 명사와 뒤에 이어지는 절을 이끌어주는 부사 대신에 위치가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목적격 분개되면서기 때문에 사라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세요. 다음 문장은 소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슨 누구야? 챗 GPT가 되겠죠. 챗 GPT는 really anything, really 무슨 뜻? 거의 모든 것에 다 답해줄 수 있는데 어떤 모든 것인지 누가 설명? 뒤에 있는 you부터 grammar,까지가 설명. 마찬가지겠죠? 네가 주어고요. 동사는 ask. 다음에 I는 누구라 그랬어, 얘들아? is는 누구라 그랬어? GPT. 여러분이 챗 GPT에게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it은 간접 목적어. 그럼 뭐가 빠진 것일까? 네가 챗 GPT에게 무엇을 물어보는지 이유가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완전한 절이야 부족한 절이야? 그럼 앞에 anything과 use는 원래 뭐가 있었겠다? 대신나 위치. 정체는 뭐였다? 무슨격? 목적격이라서 사라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nything은 무슨 뜻이야? 뭐든지. something으로 바꿔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래 any가 있는 표현은 어떤 문장에 쓰는 단어냐면 얘는 주로 의문문이나 조건문이나 부정문에 쓰는 게 일반적인 사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은 의문문이야? 조건문이야? 부정문이야? 셋 다 아니지. 이건 뭐지더라? 일반 평서문이잖아. 그치? 이렇게 any가 예외적으로 일반 긍정의 평서문에 쓰이고 있으면 그땐 뜻이 뭐가 된다? 어떤 뭐이든지 그래서 결국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럴 때는 뭐와 비슷하게 된다? 그럴 때는 every와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anything을 굳이 다른 단어로 바꿔 쓰면 뭐가 될 수 있다? everything과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문의 평서문에 쓰이고 있는 any는 every와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nearly 비슷하면 뭐가 있었지, 얘들아? 거의였으니까 almost랑 같이 보시면 완벽한 문법으로 여러분이 오픈 챗 GPT에게 물어보는 거 뭐든지 다 챗 GPT는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할게요. 한 문장 더 읽어주세요, 소희야. 네. 네, 셰익스피어. 네, 오픈 AI가 만든 챗 GPT는 줄 수 있어요. 간접 목적어인 여러분에게 300자짜리 글을 써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뭐에 관한 거야, 얘들아? 어떤 영화에 대한 글이 되겠지. 근데 어떤 영화야, 얘들아? 옛날 아주 고전 시대의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 예컨대 셰익스피어가 썼던 것처럼 쓰여져 있는 영화에 대한 300자짜리 후기 같은 것을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have thought it a game changer. 이것은 뭐야, 얘들아? 가리킨 대상이 챗 GPT를 뭐라고 불렀어, 얘들아?
게임 체인저는 뭐 하는 역할이야? 완전히 분위기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존재. 그런 걸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엄청나게 큰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법 AB 비슷한 표현 뭐가 있었지? 법 AB name AB 또 닉네임 AB 또 그렇죠. call AB 뜻이 뭐라고 얘들아? 그렇지. A에게 B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다. 다음 문장 볼게. Hat on the hills of ChatGPT came Google Spark. 문장의 주어가 누구였어? 구글 스파크가 등장했는데 어떻게 등장했지 얘들아? GPT를 바로 뒤이어서 누가 먼저 출시되었다 그러면 GPT가 먼저 출시되었고 그거를 이어서 누가 나왔다? 구글이 만든 버드가 출시되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경쟁이 뭐에 관한 경쟁이지 얘들아? 그렇죠. 미래 온라인상의 검색 분야에 관한 경쟁이 지금 한창 뭐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 중인 상황이다. on이 있으면 진행의 의미가 분류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였다. 다음 문장. 혹시 몰라서 그런데 오늘 반대말이 뭐야? 오프. 오프가 반대말이야, 얘들아. 두 번째 단락을 가도록 할까?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은 본이가 읽어주세요. 표현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문장은 주어가 누구야? any questions.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동사가 뭐가 나와 있어? are. 복수동사 나와 있어요. 걔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形式입니다. 해석하지 않아요. 많은 질문이 있는데 뭐에 관한 많은 질문인지 about 이하가 설명해 주고 있죠. about은 단어의 종류가 뭐였다? about은 단어의 종류가 뭐다? 전치사. 그러면 뒤에는 how부터 마지막 word까지 무슨 역할이겠어? 그렇죠. 전치사 about의 목적어의 형사절 자리가 되겠네. 자, how는 뭐라고 부른다? 의문사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어. 어떻게 이 챗봇들이 뭐 할 것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will shake up 뭐 할 것인지 흔드는 거죠. 뒤바꿔 버릴 것인지. 잠깐만. 이런 챗봇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흔들어서 바꿔버릴 것인지에 관한 많은 의문들이 존재하고 의, 주, 동 이런 걸 뭐라고 불렀지 얘들아? 원래 단독을 쓰고 있던 의문문이 어떤 문장에 쏙 들어가서 그 문장에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를 해주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러더라? 먼저 의문문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별 순서 조심하세요. 의, 주, 동에 의문문이 어떤 것이 형상문의 어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볼까? 다음 문장. 지안이가 읽어주세요. 네, 일단 교사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죠. 뭐에 대해서 이제 숙제는 못 내주겠네. 라는 숙제의 종말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을까? 읽어주세요. 지안아. 네. 이제 챗봇들이 뭐 해줄 수 있어, 얘들아? 거의 A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설득력 있는 에세이를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숙제는 내주기 글렀네 라고 하면서 숙제 정말을 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됐어 얘들아?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와라는 숙제를 줬는데 여러분이 이걸 직접 쓰지 않고 챗 GPT에게 입력해가지고 내가 이런 책의 제목을 쓴 다음에 거기에 관한 300개짜리 후기를 써줘. 그럼 써면 네가 쓰는 거야? 챗 GPT가 쓰는 거야 얘들아? 그럼 너의 숙제가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런 내용에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런 내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장 하나가 읽을게요. 그렇죠.
또한 역시 노동자들도 here 뭐한다? 두려워하고 있죠? 걱정하고 있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온갖 종류의 직종들이, 직업들이 뭐 해버린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장은 몇 개? 한 개. 절은 몇 개? 두 개. 그럼 사이에 뭐가 있었겠다? here 동사 뒤에 대시라고 하는 단순 접수가 있었는데 역시 간접이니까 뭐 했어? 사라지고 나와있지 않게 되겠죠. 사라지다라는 동사가 be lost 말고 한 단어를 거치면 뭐가 있을까? 사라지다. 사라지다. 동사 disappear. be lost를 한 단어로 고치면 disappear라고 하는 자동사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직종이 다 사라지거나 없어지게 될 것 같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라질 직종이 뭘까 얘들아? 통역사? 번역가? 어? 있냐? 알고 볼까? 다음 문희가 읽어주세요. 네, 이 챗 GPT 프로그램 지금 현재는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응용된 프로그램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하나 더 읽어주세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검색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문장 서연이가 읽을게요. 응? 아니야. 마지막 문장 할 차례야. 네. 이제 구글도 또 자기 설명을 내놓았죠. 구글은 설명했어. 뭐라고 설명했어? AI는 첫 번째 뭐 할 수 있다? can deepen, 심화시킬 수 있다. 무엇을? 정보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를 심하게, 깊이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turn it into useful knowledge. 그 정보를 뭐 할 수 있다?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지식, 유용한 지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모여서 making it easier, 더 쉽게 뭐한다? 만들어준다. 무엇을? To get things done. 이게 뭐라고 얘들아? 진짜? 목적어. 있으면 뭐라고 불러야 돼? 가짜 목적어. 어떤 상황이나 일들이 하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 어떤 things들이 상황이나 일들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근데 이거 하는 건 누구야? 앞에 있던 AI야? 아니면 사람들이야? 사람들. 문장 전체에 주어진 AI와 to get이 주어서로 같았어? 달랐어? 달랐어도 어떻게 했어? 앞에다가 부정사의 진짜 주어. 이름 뭐라고 불렀지 얘들아?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for people 하고 밝혀진 형태가 된다 그랬죠. 사람들이 어떤 일이나 상황이 되어지게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easier.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전체 문장에서 AI가 하는 역할을 돌리기 목표 몇 가지? 세 가지. 정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주고 그것을 유용한 지식으로 바꿔주며 이게 종합되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뭐하게 된다?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지더라? 너희 핵심 어플 중에 뭐가 있었지? 오형식 구문이 있었어. 그렇죠? 오형식 구문이 아니라 make, 목적어, easier가 무슨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 그래서 여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형용사 보어가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 다시 또 get things done. get은 준 사역 동사 오형식 구문이었지만 목적어인 things와 do는 지금 무슨 관계? 능동관계, 수동관계. things가 하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 능동관계야? 수동관계야?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 있어? P 자리에, 즉 보호 자리에 done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가 와 있습니다. 이 자리 문법 문제 나기 정말 좋은 자리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됐어?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진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3분이니까 7분 정도 쉬었다가 데일리 마무리하고 다 끝난 사람은 3차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